오늘은 이 장면으로 시작해봅니다. 아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휴대폰이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일정은 이미 정리되어 있고 이동 시간도 계산되어 있고 점심 메뉴도 추천되어 있습니다.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일은 더 매끄러워졌는데 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경계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상태를 정념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지는 상태. 여기서 오늘의 질문이 생깁니다. AI 자동화와 추천의 시대. 나는 선택하고 있을까? 선택당하고 있을까? 스피노자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선택이 나의 원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바깥 원인이 너를 끌고 갔는지 그 차이가 자유와 예속을 가른다. 오늘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로 AI 시대의 주체를 다시 잡아봅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왜 이것을 또 보고 있지?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들고 갑니다. 나는 선택하고 있나, 선택당하고 있나? 이제 스피노자로 돌아가 봅니다. 스피노자가 살던 시대는 공기가 좀 살벌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말 한마디가 커리어를 날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첫째, 종교 갈등과 검열. 사람들의 믿음은 곧 권력이었고 다른 생각은 위험으로 분류되기 쉬웠습니다. 둘째, 도시의 성장과 효율. 상업이 커지고 삶은 점점 더 계산 가능해졌습니다. 쓸모가 기준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셋째, 과학혁명.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이해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감정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선이 생긴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물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 증진하려는 힘을 가진다. 그 힘의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 코나투스입니다. 코나투스는 흔히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번역되지만 스피노자에게는 조금 더 넓고 깊은 말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존재하려는 힘. 내가 나대로 지속되면서도 더 선명해지려는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나투스는 악착같이 버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코나투스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코나투스는 내 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이 배터리라면 배터리는 용량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습관입니다. AI가 도와주면 배터리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절약되고 실수가 줄고 결정이 빨라지니까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묻습니다. 그 늘어난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불안에 쓰고 있나요? 비교에 쓰고 있나요? 끝없는 최적화에 쓰고 있나요? 아니면 배움에 쓰고 있나요? 관계에 쓰고 있나요? 건강과 회복에 쓰고 있나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쓰고 있나요? 코나투스는 더하라가 아니라 더 정확히 써라에 가깝습니다. AI 시대의 코나투스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AI가 해주는 일이 많아질수록 나는 내 힘의 사용처를 더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둘로 나눴습니다. 정념과 행위. 정념은요, 내가 바깥 원인에 의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휘청하고 추천 하나에 2시간이 사라지고 알고리즘이 내 기분을 조절해버리는 상태. 반대로 행위는 내가 원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인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해가 들어오면 행동이 반사해서 선택으로 바뀝니다. 스피노자 말로는 충분한 인식이 생길수록 우리는 능동적이 됩니다. AI 시대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라는 구절입니다. 나도 모르게 결제하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하루가 끝납니다. 스피노자가 이 장면을 본다면 아마 조용히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은 네가 삶의 원인이 아니라 내 삶의 결과물이 되었구나. 그러니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행동의 원인은 나인가, 화면인가? 이 질문 하나가 정념에서 행위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스피노자에게 감정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카에서 기하학적 방법으로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정리, 증명, 보조 정리.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감정을 다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불안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이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마법이 아닙니다. 이해는 힘입니다. 스피노자의 자유는 멋진 단어인데 뜻이 조금 다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자유는 필연을 이해하는 것, 통제 불가능한 조건을 인정하고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더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기계일까요?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늘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이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도 이제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목표를 받으면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대합니다. 맡기면 편해진다. 편해지면 나는 더 성장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맡기는 순간 너는 무엇을 잃었나? 바로 원인 자리입니다. AI가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의미까지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식 처방은 이것입니다. AI는 도구로 쓰되 삶의 방향은 내가 설계한다. 무엇을 최적화할 것인가? 시간? 건강? 관계? 배움? 무엇은 반드시 내가 직접 할 것인가?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정하는 순간 AI는 내 코나투스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AI는 내 삶을 매끄럽게 해주면서 내 존재를 조금씩 희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명령이 아니라 이해에 기반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그는 말합니다. 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좋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좋은 삶을 살면 천국에 간다는 식의 외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AI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AI를 잘 사용하는 이유는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코나투스를, 내 존재의 힘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오해를 하나 깨야 합니다. 코나투스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다. 코나투스는 더 성취하라는 압박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낭비하지 않는 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오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나는 더 성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맡김이 성장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무엇에 쓰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이전트가 내 일을 대신할수록 나는 내 삶의 원인에서 밀려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정확한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에이전트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원인 자리를 더 잘 지키면 됩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자유는 감정의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이해에서 시작한다. 즉,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그 불안은 나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현실로 잠깐 돌아와 봅니다. 첫째의 목표를 최적화하면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성과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기 좋은 목표였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 추천이 완벽해질수록 내 취향이 선명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평균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만 계속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설계입니다. 내가 직접 할 것, 맡길 것을 나누는 설계. 스피노자의 삶 자체가 하나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했습니다. 23세의 나이에. 이유는 이단적인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렌즈를 깎는 일을 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밤에는 철학을 썼습니다. 그에게는 큰 대학의 자리도 제한되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자유로운 사유를 위해서. 스피노자는 세상이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 저항은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원인으로 남아라. AI 시대의 주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원인으로 남는 것. 내가 내 힘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 코나투스는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스피노자는 마지막까지 렌즈를 깎았습니다. 렌즈 가루가 폐에 쌓여 결국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44세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에티카는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생전에는 너무 위험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책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질 들레즈는 스피노자를 철학자들의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스피노자가 남긴 것은 책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도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려 할 때 나는 내 삶의 원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을 세 줄로 정리해봅니다. AI 시대, 주체는 속도가 아니라 원인 자리로 결정된다. 코나투스는 버티기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 증진이다. 자유는 맡김이 아니라 설계다. 그리고 오늘의 한 가지 실험입니다. 내일 하루 AI 에이전트에게 맡길 일 하나와 내가 직접 할 일 하나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맡길 일 옆에 딱 한 줄만 붙이면 됩니다. 이 일의 목적은 내 코나투스를 키우는 것이다. 건강, 배움, 관계, 창작 중 하나를 골라서요. 이 한 줄이 AI를 대행자가 아니라 도구로 돌려놓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지혜는 삶에 대한 명상이지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다. AI가 많은 것을 대신해주는 시대, 우리가 명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쓰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원인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우리를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주체로 만듭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